네, 안녕하세요. 11주차 고급 수영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모두 다 알차게 보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추워진 만큼 여러분들 틈틈이 실내에서 운동 많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옷 따뜻하게 입고 여러분들 개인 건강 유의해야 합니다. 수영이 여러분들한테 조금은 하고 난 다음 좀 피로감을 느끼더라도 그게 주 2회, 3회 정도 꾸준히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몇 달 후에는 체력이 증가한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도 있고 뭔가 건강해진 기분, 심폐지구력이 좋아진 기분, 그리고 수영과 관련된 여러분들 근력이 증가하면서 밥맛이 좋아지는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영이 여러분들이 그냥 수업만 듣는 게 아니고 이 수업 이후에 여러분들이 여름에 수영장에 가서 꼭 수영을 해보고 계곡, 강, 바다 이런 데 여러분들이 물을 보면은 나 자유형 배웠는데 하면서 한번 해보고 뭐 트러젠, 횡영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냥 재밌어서 수업도 한번 배웠는데 이런 게 되게 수상구조 인명이랑도 연관이 많이 되어 있고 뭔가 이병 이런 발차기도 한번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물과 더욱더 친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지식들을 여러분들이 뭐 아는 지인들한테 알려주기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늘 이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초보자한테 가르칠 때 배웠던 걸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혹은 주변 지인이 수영을 못한다고 했을 때 자신있게 자유형은 내가 알려줄 수 있어. 왜냐면 기초적인 단계를 여러분들이 배우면서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조금씩 기억이 남고 생각을 한다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냥 수업이 아니라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지도법도 같이 병행해서 타인에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어떻게 구성해서 가르쳐야 되는지 이런 것도 모두 다 저는 좀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조금 뭐 과제하는 게 조금 힘들고 매주 이렇게 서술형으로 적는 게 조금은 어렵더라도 여러분들 이렇게 적으면서 한번 정리도 해보고 내가 나중에 내 연인, 사랑하는 뭐 부모, 나의 아이 뭐 이렇게 조금 알려주는 평생의 여러분들의 지식이라고 생각이 한다면 상당히 이 시간이 소중한 시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11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11주차 목차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스컬링에 대해서 스컬링의 용어 그리고 스컬링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천천히 알아보겠고요. 그 다음에 저의 궁극적인 목표는 여러분들이 수상인명 구조사라는 자격증을 꼭 취득하기를 원합니다. 그 자격증을 따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본인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지만 나아가서 타인의 생명까지도 지킬 수 있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 자격증이 있으면은 뭐 나중에 뭐 라이프가드라는 명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명을 구조하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직업이죠. 나중에 뭐 여름에 뭐 캐리 뭐 베이 같은 데 가서 혹은 뭐 워터파크 이러한 모든 곳에서 여러분들이 그 생명을 지키는 라이프가드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여러분들이 정신력도 필요하지만 인명을 구조하는 그러한 요령도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시야 어떤 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고 어떤 위험 요소가 보이고 그런 안목도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높여야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곳에서의 그 최악의 상황, 뭐 인명피해, 익수자, 뭐 익사자가 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수상 구조 절차에 대해서도 다 기억을 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추후에 자격증에 도전을 할 때 다 다루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이러한 툴 같은 것도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수업이 아닌 나중에 자격증도 연계되고 나중에 여러분들 직업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여러분들의 그러한 능력치까지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조금 나랑은 좀 막연해요. 아직 내가 뭐 수영이 조금 부족한데 라는 생각보다는 이러한 절차를 머릿속에 있고 누군가 그러면은 그 절차대로 수행을 할 때 여러분들이 서브를 할 수도 있고 혹은 간접 구조로 여러분들이 뭐 구명함 같은 걸 미리 위치 알고 레스큐 튜브를 알아서 그렇게 위험에 빠진 초등학생이 바로 옆에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자영으로 헤드업 자영으로 다가가서 그냥 딱 들기만 해도 여러분들은 인명
피해를 막은 그 라이프 가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 계곡이나 바다같이 물살이 깊고 센 이러한 곳에서는 절대로 뭐 수상 활동을 하려고 최대한 하지 마시고요. 본인의 수영 실력을 일단 기본적으로 인지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장비 구조법을 통해서 이런 장비로 구조를 하는구나. 그리고 맨몸 수상 구조는 거의 최고의 난이도와 여러분들의 많은 스킬, 숙련도가 요구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의 수상인명 구조사 자격증을 딸 때 맨몸 수상 구조도 어느 정도 익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이런 것도 알고 마지막으로 종합 수상 구조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평형을 처음 평형을 배우는 친구들은 아마도 좀 그 협응 동작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발차기도 안 되는데 호흡도 해야 되고 뭐 팔도 신경 써야 되고 킥도 신경 써야 되고 타이밍도 잘 모르겠고 그러한 느낌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평형 복습을 통해서 머릿속으로 여러분들이 물속에 했던 거를 계속 상상하는 겁니다. 지금은 물 밖에 있지만 여러분들 물 안에 있다 생각을 하고 이때 타이밍에 한번 호흡을 했다가 킥을 바로 하면은 좀 더 맞을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상상해보고 수영장 가서 해보고 약간 그런 했는데 좀 돼. 그러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평생 나 자유형 평형은 좀 합니다. 약간 이렇게 어디 가서도 저 맥주병입니다. 뭐 이렇게 소위 수영을 잘 못하면은 네, 저 수영 아예 못합니다. 이러는 것보다는 그래도 뭐 자유형 평형 정도 하면은 여러분들이 물이 아무리 깊더라도 자유형으로 한 10m 싹 지나가고 평형으로 편하게 난 평형이 편해 약간 이런 말 한번 하면서 저희 최고의 목표는 그런 목표이기 때문에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한번 상상을 이미지 트레이닝을 꼭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스컬링입니다. 스컬링이란 생존 누워뜨기에서 조금 더 상급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생존뜨기는 물의 흐름대로 내 몸을 흐름에 맡기고 떠 있다고 한다면 스컬링은 누워뜨기 자세에서 여러 가지 동작을 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도 있으며 장점이죠. 방향 전환이 가능하다는 이러한 장점이 있는 스컬링입니다. 팔 동작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수영 중 체력이 감소하였거나 다리 부상으로 혹은 다리에 쥐가 나서 혹은 해파리 때문에 바다에서 다리에 해파리가 쏘였을 때 감각이 마비됐을 때 이럴 때 킥을 사용하지 못할 때 여러분들에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수영 중 체력이 감소했을 때 스컬링 혹은 다리 부상으로 킥을 못할 때 스컬링 이럴 때 스컬링이라는 동작이 여러분들 생명과도 상당히 밀접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스컬링을 조금 한번 배워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시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오늘은 스컬링 종류와 연습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플랫스컬입니다. 플랫스컬은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 때 사용하고요. 시작 자세는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향하게 하여 어깨 너비로 손을 약간 뒤집은 상태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향한 그 다음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손을 움직이는 플랫스컬입니다. 단 팔꿈치는 항상 구부러진 상태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팔꿈치는 구부러진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요. 동작은 부드럽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지금 약간 엄지손가락을 약간 구부린 모습 명확히 보이시고요. 그 다음 팔꿈치 구부린 상태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부력을 이렇게 뉴턴의 제3법칙 양력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뜨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때 제가 누누이 많이 이야기했던 호흡을 폐에 예를 들어서 100% 들어갈 수 있는 호흡이면 약 80% 정도 호흡을
처음에 누울 때는 100% 저는 가급적 100% 마시고 이렇게 눕고 그 다음에 조금 뱉어서 한 80%, 그 다음에 더 숲 마셔서 20%로 호흡을 하고, 대신 기본적으로 공기의 양은 80%가 차 있는 상태에서 20%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통해서 호흡을 유지해야지만 이 부력이 유지가 됩니다. 이때 호흡 다 내뱉고 두루 누우면 그냥 그대로 가라앉습니다. 팔로 이렇게 젓기 전에 이미 가라앉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기본적인 게, 뒤로 누울 때 호흡을 100% 마시고 그 다음에 살짝 뱉고 80% 정도로 해서 온몸에 힘을 빼야 됩니다. 네, 힘을 빼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스컬링 종류 중에 다음은 머리 우선 스컬입니다. 헤드 퍼스트 스컬이라고 영어로, 네, 말 그대로 한글을 그대로 영어로 이렇게 한 건데요. 머리 우선 스컬은 플랫 스컬과 비슷하지만 손바닥의 방향을 발 쪽으로 향하여 물을 밀어내기 때문에 몸 전체가 머리 쪽으로 움직이게 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방향이 손바닥의 방향을 발 쪽으로 향하여 물을 밀어내기 때문에 진행 방향이 머리 쪽이겠죠. 그래서 머리 우선 스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동하는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요. 부력과 함께 만들어야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손바닥을 너무 과도하게 발 쪽으로 향하면은 안 된다는 이러한 주의점도 있습니다.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손이 허리 위치에서 좌우로 약간 움직여주는 이러한 느낌으로 하시면은 머리 우선 스컬, 이런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강조했듯이 호흡은, 네, 늘 유지하고 있어야 이렇게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방향이 손바닥의 방향을 발 쪽으로 약간 대각선으로 살짝, 네, 그렇게 밀어서 머리 쪽으로 이동하는 머리 우선 스컬이 있다는 거, 이러한 연습법이 있다는 거 한번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발 우선 스컬입니다. 영어로 feet first skull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말 그대로 영어를 한글로, 네, 바꿨죠. 발 먼저 스컬을 한다. 네. 앞에서 머리 우선 스컬 했듯이 뭔가 방향이 뭔가 발 쪽으로 향할 것 같은 느낌이 딱 드시죠? 발 우선 스컬은 머리 우선 스컬과 같이 플랫 스컬과 비슷하지만 손바닥의 방향을 머리 쪽으로 향하여, 네, 머리 쪽으로 밀기 때문에 반작용력으로 발 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작용 반작용의 원리를 통해서 발 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물을 그쪽으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발 쪽으로 움직입니다.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양손을 엉덩이 쪽에서 움직인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렇게 여러분이 밀어주는 방향을 조금씩 바꾸고 호흡을 조절한다면 여러분들이 양력을 적절히 유지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뜰 수 있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부력을 조금 이용할 때는 여러분들이 수영장에 가시면은 쉽게 볼 수 있는 킥판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조금 부력을 같이 이렇게 도와줄 수 있고요. 혹은 처음 초보자들은 같은 동료나 혹은 강사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해서 옆에서 조금 잡아주고 등만 살짝 들어주는 형태로 해서 어느 정도 물에 뜨고 호흡이 안정되고 약간 안정감을 느껴야지, 이러한 스컬링을 하다가 물을 많이 먹게 되면은 스컬링 자체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연습할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혹은 서서 물을 미는 느낌부터 팔로 느끼고 그 다음에 점차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무래도 뒤로 눕게 되면은 초보자들은 공포감을 많이 느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뒤로 누우면은 코로 물이 많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코로 물을 들어가면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스컬링 할 때 상당히 조금 무서워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할 때 늘 숨을 뱉을 때는 코로 뱉는 게 아무래도 코로 들어가는 고통 많이 줄일 수 있고요. 입으로 호흡 마시고 코로 뱉으면 아무래도 코로 들어가는 확률을 좀 낮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조금 물에 대한 공포심 이런 걸 느끼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쉽게 천천히 여유가 있을 때 그럴 때 한 번쯤 시도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앞에서 이야기했던 스텝 바이 스텝의 혹은 팁입니다. 요령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요령, 제자리 수영과 마찬가지로 익숙하지 않다면 굉장히 힘듭니다. 고통이 따라오기 때문에 익숙해지기 전까지 다리를 풀 사이에 올려놓고 연습하거나 다리 쪽에 부위를 사용하여 연습하면 좀 더 쉽게 익힐 수 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킥판 이야기는 했었고요. 풀 사이에 올려놓는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물에 가라앉는 것에 대한 방지, 예방 혹은 부력을 부위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그러면 연습하기에 팔 동작만 생각하기에 충분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첫 번째 팁 있었고요. 두 번째 팁입니다. 스컬링의 팔 동작은 제자리 수영의 팔 동작을 응용하여 누워뜨기 제자리 수영이라고 생각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쉽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무래도 제자리 수영 그냥 가만히 위에 뜬 누워뜨기에 제자리 수영이라고 생각하면은 확실히 이해하기가 조금 편하고요. 머리 우선 스컬 그리고 뭐 다리 우선 스컬, 발 우선 스컬 이런 게 본인이 원하는 방향 전환 할 때 그 위아래로 이렇게 방향 전환 할 때 여러분들이 익히는 하나의 연습법들입니다. 따라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생존 수영의 누워뜨기에 조금 응용된 동작. 그래서 누워서 여러분들이 부력을 만드는 요령을 익히다 보면은 조금씩 방향이 전환되기도 하고 가만히 누워 있다가 조금 다리 쪽으로도 이동하고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많은 연습을 통해서 약간 부력을 스스로 조금 컨트롤하고 방향 전환까지 이렇게 익히는 연습 방법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세를 유지하며 스컬링 동작을 연습할 때에는 발가락이 수면에 올라오도록 하고 발가락이 가라앉지 않도록 하는 기준을 정하고 연습하면 좋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스컬링 동작 연습할 때 발가락을 조금 의식하면서 발가락이 가라앉지 않게 계속 스컬링 동작을 해주는 게 여러분들이 올바른 스컬링 자세를 유지한다라는 하나의 기준점으로 생각하면 되시고요. 따라서 어느 정도 숙련도가 올라갔을 때는 그냥 상체만 뜨는 게 아니고 나의 발가락도 스컬링, 나의 팔 동작을 통해서 그리고 호흡 동작을 통해서 발가락이 수면 위로 올라왔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피드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령도 알려드렸습니다. 스컬링 연습해보기입니다. 풀사이드에 다리를 올려 자세를 유지하며 스컬링 동작을 할 수 있다. 네, 풀사이드 수영장의 벽 위에 다리를 올리고 팔로만 여러분들이 부력을 유지하는 거고요. 부위를 이용하지 않고 플랫스컬을 할 수 있다. 제자리에 여러분들이 떠 있을 수 있다. 그 다음 머리 우선 스컬, 발 우선 스컬 즉 천천히 머리 쪽, 다리 쪽 방향 여러분들이 이렇게 방향 전환 혹은 그쪽 방향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지 이러한 단계도 있고요. 스컬링 자세를 유지하며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시계침 돌듯이 회전할 수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 수심이 낮은 곳에서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호흡 조절하고 물 장난치듯이 오른쪽으로도 조금 그러면은 아무래도 손바닥 방향을 아무래도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싶으면 왼쪽으로 밀겠죠. 의식적으로 왼쪽으로 조금씩 밀게 되면은 반작용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시계침 돌듯이 한쪽 방향으로 하면은 한 바퀴가 돌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밀면은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을 수도 있다라는 걸 표현했습니다. 발가락을 수면 위로 올리고 3분 이상 스컬링을 할 수 있다라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스컬링에 대한 숙련도가 많이 올랐다라고 표현하는 게, 여러분들이 스컬링 동작을 할 때 발가락도 수면에 올라와서 나의 팔, 양력을 이용해서 부력을 유지하고 호흡 조절도 3분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분들의 하나의 이런 단계를 정해놓고 하나하나 성취해 간다면 여러분들이 스컬링이라는 동작이 어렵지 않고 쉽게 나한테 익숙해졌구나, 그리고 이것을 할 줄 알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수상구조의 절차는 입수법. 다음은 다리 굽혀 입수법입니다. 현장 상황. 다음은 접근법입니다. 수상구조 절차 4가지. 다음은 조금 낯선 트러젠이라는 접근법입니다. 접근법의 마지막 이병. 다음은 구조법입니다. 앞에서 구조법의 셋째 손목 끌기입니다. 마지막 단계인 운반법입니다. 사진은 겨드랑이. 다양한 장비 구조 방법입니다. 표는 수상, 맨몸 수상 구조입니다. 장비, 의식이 없는 요구조자의 맨몸 구조입니다. 다음은 종합 수상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법은 다음은 장비 없이 혼자 밖으로 구조. 다음은 스컬링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스컬링이 평형의 실내 양상 포인트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하였듯이 실내 양상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수업이 끝난 이후에도 각 파트별 총 4가지 파트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평생 스포츠로서 평형, 영법에 대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보았고요. 실내 양상 포인트는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네, 그럴 거라고 믿고요. 팔은 어떻게 할까요? 네, 팔을 저을 때 앞을 벌리지 않는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팔을 저을 때 앞을 벌리지 않는다 라고 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팔을 너무 많이 벌리게 되면은 네, 그쵸, 효율적인 동작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팔을 너무 많이 벌리는 동작보다는 네, 간결하게 네, 팔을 벌려야 아무래도 물의 저항도 그렇고 네, 그렇겠죠. 네, 다 저번 주에 했던 수업 내용이랑 같이 복습이고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 뭐 배웠었지? 맞아, 팔 동작은 이렇게 했었지 라는 생각을 꼭 같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팔을 세워서 그리고 살짝 안쪽으로 구부려 팔을 젓는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앞팔을 세운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할까요? 네, 팔꿈치를 살짝 구부리면서 네, 앞팔을 살짝 세우고 안쪽으로 접어서 네, 몸 쪽으로 당겨주는 동작이겠죠. 네, 그래서 팔 동작할 때 비록 추진력의 20%겠죠. 다리보다는 조금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평형을 구분해서 연습을 할 때 킥판을 잡고 평형 발차기만 해보기도 하고 다리에 킥판을 끼고 팔 동작만으로도 평형을 앞으로 나아가는 동작을 연습하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평형의 팔 동작도 호흡과 연결되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퍼센트가 낮다고 해서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자유형 팔 동작과 발차기 동작을 할 때도 발의 영향이 적다고 해서 발차기를 안 찰 수는 없으니까요. 그죠? 모두 다 중요한 부분이지만
소홀히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 동작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다리 굉장히 중요하죠. 다리를 끌어당길 때 각도는 120도로 향한다 라고 했습니다. 다리를 끌어당길 때 90도로 당겨도 되고 80도, 20도 최대한 많이 당길수록 도움이 되지 않나요? 네, 저번 주에 이야기했듯이 너무 많이 당기게 되면은 제자리 멀리뛰기 할 때 그러면은 무릎을 최대한 엉덩이를 바닥에 붙인 다음에 뛰면은 가장 멀리 뛴다고 표현을 안 하듯이 근 수축을 적정히 하고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 있었죠. 네, 면적이 그렇죠. 물의 저항 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약간 유선형 모양을 만들어서 평형은 앞으로 나아갈 때 물과 닿는 면적의 저항값을 낮추기 위해서 120도로 물이 자연스럽게 뒤로 흘러갈 수 있도록 몸통과 허벅지 각도가 벌어진 120도의 각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 킥은 옆으로 차면 더 많이 물을 찰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네, 아니죠. 옆으로 차면은 개구리 발차기처럼 차지만 앞으로는 안 나갑니다. 아마 나중에 물속에서 발차기를 해보시면 옆으로 찬다고 해서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정확히 자세, 뒤꿈치를 당기고 뒤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안쪽 복숭아뼈가 뒤에 있는 사람이 살짝 보이게끔 발가락은 신체 중심의 바깥쪽으로 벌어지게 정확히 수축해주고 몸통과 허벅지가 또 120도 하고 뒤로 쭉 밀어주는 기분이 들어야 됩니다. 제가 저번 주에 설명했듯이 저는 이 동작을 오랜만에 하면은 약간 쥐가 날 정도로 안쪽 근육이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발차기를 하게 되면은 쥐가 나기도 하고 다음날 알배기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평소 생활을 하거나 웨이트장에서 트레이닝을 하더라도 허벅지 안쪽 근육, 정강이 안쪽 근육으로 트레이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드물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영 동작이랑 평소 그렇게 트레이닝 혹은 도보 걷는 동작에서 안쪽 근육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평형 발차기를 제대로 차면 다음날 안쪽 허벅지, 안쪽 정강이에 살짝 아리배기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다음은 호흡입니다. 호흡은 얼굴을 들 때 각도는 45도라고 했습니다. 왜 45도가 가장 좋을까요? 90도로 들어도 되고 20도로 최대한 적게 들고 바로 입수해도 되는데 45도로 들어야 물의 저항값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아무래도 평형도 앞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90도로 들게 되면은 밑으로 많이 위로 올라간 만큼 밑으로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비효율적이겠죠. 네, 다이빙 할 때도 90도 밑으로 떨어지는 것보다 약간 대각선, 사선 방향으로 떨어지듯이 낙차, 위로 올라갔다 내려가는 낙차를 최소화하고 물의 저항값도 적정선으로 하기 위해서 약 45도로 앞으로 나아가듯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호흡은 팔의 움직임과 연동시킨다. 호흡은 팔의 움직임과 연동시킨다. 이게 한 줄로 표현하다 보니까 말은 되게 쉬운데요. 연동한다 라는 것은 타이밍은 제가 한번 설명했듯이 저는 평형을 할 때 일단 스트림라인을 유지하고요. 벽을 찬 다음 쭉 나아가다가 속도가 거의 줄었을 때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셉니다. 1, 2, 3 할 때 팔 동작으로 앞으로 한 다음 물 당겨주고 호흡하고 그 다음 팔을 쭉 뻗을 준비를 할 때 양손을 모았을 때 다리는 이미 킥 준비를 해놓고 팔을 펼침과 동시에 킥을 쭉 밀어주고 스트림라인 1, 2,
3 하고 팔 당기면서 호흡, 다리 모아주고 팔 쭉 뻗어주면서 킥, 약간 이런 타이밍을 스스로 정해야 됩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하면은 그냥 이런 순서구나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타이밍을 잡는 건 본인 스스로 물에서 제가 했던 이러한 타이밍을 속으로 생각하면서 수십 번, 수백 번, 1000번 정도는 연습을 해야 이게 좀 연동, 여기서 표현하는 연동이라는 기분을 알게 됩니다. 이게 구분 동작을 하게 되면은 호흡, 팔, 킥 이렇게 해버리면 아마 50cm 정도 앞으로 나갈 겁니다. 아니면 30cm 정도? 아마 미세하게 나아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저도 처음에 그랬고요. 그래서 표현 진짜 어렵네. 약간 이런 생각을 처음에 했었습니다. 근데 이 타이밍을 계속 생각하면서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다음은 콤비네이션입니다. 콤비네이션 기억나시나요? 네, 피니시에서 다리를 끌어당기고 얼굴을 들어 단숨에 숨을 들이쉰다. 네, 피니시에서 다리를 끌어당기고 얼굴을 들어 단숨에 숨을 들이쉰다. 약간 이것도 연동된 동작이겠죠. 다리 당기고 얼굴 들고 약간 이렇게 고가 아니고 다리를 끌어당김과 동시에 얼굴 숨 마시고 팔 뻗으면서 킥, 약간 이렇게 타이밍이 생각보다 좀 빠르게 따당 탕 따당 탕, 약간 이런 이러한 템포 혹은 이러한 조절이 필요한 동작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설명한 이 네 가지의 이 포인트는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평형의 다리 동작입니다. 앞에서 강조했듯이 기억 다들 하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120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었고요. 다리가 상당히 많은 퍼센트를 유지하기 때문에 B의 사진과 A의 사진 비교하듯이 닿는 면적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릎을 너무 많이 끌어당기게 되면 저항이 허벅지에 정통으로 받게 되어 크게 감속합니다. 게다가 그 상태로 킥을 하기 때문에 발이 움직이는 거리가 커지고 움직임의 균형이 무너진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즉 거리에서만큼 가속에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사진을 볼 수 있고요. 위에 사진과 밑에 사진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A처럼 1m를 나갈 수 있다면 무릎을 너무 많이 끌어당길 경우 B 사진처럼 80cm 밖에 나아가지 못하는 한 번의 동작에 이렇게 20cm나 차이가 나는 이러한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릎을 많이 끌어당기지 말고 최대한 물의 저항을 받는 면적을 줄이면 감속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리 동작은 이것만 저희가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A 사진에 발을 잘 보시면은 발가락이 약간 바깥쪽으로 향해 있는 걸 살짝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연습 방법은 지상에서 발가락을 살짝 바깥쪽으로 몸의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벌려주고 안쪽 복숭아뼈가 뒤에 있는 사람한테 살짝 보일 정도로 살짝 벌려줘야 발을 밀을 때 물에 닿는 면적을 최대한으로 만들어야 여러분들이 또 뒤로 갈 때 작용력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는 반작용력으로 물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한 동작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지상에서라도 그렇게 연습을 해놔야 물 안에서 최대한 저런 자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상에서도 잘 안 되는 동작이 물속 들어간다고 잘 될까요? 네, 저는 잘 될 줄 알았는데 저도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평형을 배울 때 물 밖에서 네, 발가락을
몸 중심에서 최대한 벌려보기도 하고 스트레칭도 일단 안쪽 근육을 조금 스트레칭을 해야 됩니다. 안쪽 정강이 안쪽, 허벅지 안쪽 근육들이 상당히 놀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수영장에서 평형발차기를 스트레칭 안 하고 했다가 허벅지 안쪽과 정강이 안쪽에 알이 배긴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저처럼 평형하다가 안쪽 허벅지에 알 배겨서 일주일 동안 근육통으로 고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여러분들은 안쪽 허벅지, 무릎 돌려주기나 안쪽 허벅지, 그리고 혹은 정강이 안쪽 스트레칭을 꼭 하길 부탁드립니다. 데이터로 검증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수영의 시간에 따라서 이동 속도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고요. X축과 Y축으로 나눠집니다.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인데요. 보듯이 A와 B를 비교하면서 보면은 B는 감속의 구간이 상당히 급격하게 떨어지죠. B를 보면 파란색을 보시면 B가 속도가 빠르다 해서 느리다로 쭉쭉쭉 급격히 떨어지는 반면 A는 완만하게 떨어지다가 더 B보다 더 빠르게 가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데이터를 보고 이렇기 때문에 이건 과학적으로 검증된 데이터고 가장 이상적인 각도고 가장 속도를 내기에 적합한 동작이구나 라는 생각을 같이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평형 발차기를 할 때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다음은 평형 다리 동작을 옆에서 본 게 아니라 위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때 위에서 보았을 때 킥의 방향이 어디로 차야 할까요? 네, 그림처럼 옆이 아닌 바로 뒤, 나의 신체의 뒷 방향으로 찹니다. 다리를 끌어당긴 후 차는 킥은 추진력으로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동작입니다. 가속으로 연결하려면 비스듬한 옆쪽으로 차지 말고요. 정강의 안쪽을 사용해 바로 뒤쪽으로 차도록 해야 됩니다. 그림처럼 차는 방향이 바로 뒤쪽으로 차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고요. 다리는 크게 벌리지 말고 뒤쪽을 향해 차야 합니다. 평형킥의 기본은 진행 방향과 반대로 차는 것입니다. 효율적으로 가속하려면 비스듬한 옆이 아닌 바로 뒤를 향해 차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물이 뒤쪽으로 보내져서 그 반작용으로 진행 방향을 향한 강한 추진력이 생깁니다. 다리를 크게 벌리지 말고 정강이 사이로 차듯이 하면 바로 뒤쪽으로 찰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다리를 좌우로 크게 벌리고 물을 양쪽 다리로 잡아서 바깥으로 미는 힘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배웠지만 이렇게 하면 진행 방향에 불필요한 움직임으로 이어집니다. 우측 하단의 사진처럼 정강이 안쪽으로 물을 민다는 느낌으로 차야 합니다. 이거는 이병의 로터리 킥의 정강이 안쪽 그리고 복숭아뼈 안쪽으로 차는 것과 비슷한 원리고요. 다리는 뒤쪽을 향해 움직이고 정강이 안쪽으로 물을 미는 듯이 움직이면 쉽게 다리를 뒤쪽으로 찰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강이 바깥쪽으로 물을 밀면 결과적으로 비스듬히 옆 방향으로 타게 됩니다. 킥이 올바르게 되지 않는 것 같다면 이 부분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하고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평형 발차기를 할 때 항아리 모양을 많이 이야기했었고요. 제가 배울 때도 항아리 모양으로, 하지만 이게 넓은 항아리가 아니고 조금 긴 항아리, 입구가 조그만한 항아리라고 생각하면 조금 모았다가 항아리처럼 쭉 당겨주고 쭉 뒤쪽으로 쭉 빠지는 느낌으로 그렇게 차야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다음은 평형 콤비네이션입니다. 팔을 앞쪽으로 펴과 동시에 강하게 차야 합니다. 평형에서는 팔과 다리가 연동되지 않아서 앞으로 전혀 나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캐치, 풀, 피니시 각 단계에서 킥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를 반복 연습을 통해 확실하게 알아둬야 합니다. 1번 그림은 스트림라인 자세를 취하고 조금씩 숨을 뱉습니다.
2번 손바닥을 바깥쪽으로 향하게 하고 캐치를 시작합니다. 3번 팔꿈치를 구부려 가면서 손바닥으로 물을 뒤쪽 대각선으로 보냅니다. 4번 팔은 가슴 아래로 끌어 모으기 시작하고 얼굴을 45도로 방향으로 들기 시작함과 동시에 시선은 물 쪽을 보고 숨을 다 뱉습니다. 5번은 가슴 아래로 끌어 모아 피니시하고 그리고 다리를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이때 얼굴을 들고 단숨에 숨을 빠르게 들여 마시고 해야 합니다. 6번째, 팔을 앞쪽으로 펴고 리커버리 합니다. 팔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끌어당기고 얼굴을 물속으로 되돌리는 게 6번 동작입니다. 그 이후 다리를 뒤쪽으로 강하게 차는 게 여기서 강조해야 될 부분은 리커버리에서 허벅지를 끌어당기고 다리를 강하게 찹니다. 평형은 팔과 다리의 움직임이 복잡해서 조합할 때도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포인트는 캐치 풀 피니시 타이밍에 팔과 다리가 어떠한 동작을 하는지 파악해 주는 것입니다. 팔의 리커버리 타이밍에 다리를 끌어당겨야 합니다. 물속에서 연동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상에서 벤치 위에 배를 깔고 엎드려서 동작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호흡은 피니시와 동시에 한다고 생각하면 비교적 타이밍을 맞추기 쉽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얼굴을 많이 들면 가슴으로 물의 저항을 많이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하고요. 우측 하단의 그림은 풀을 할 때 숨을 모두 내뱉고 얼굴을 들었을 때 단숨에 숨을 들이마시는 그림입니다. 몇 번을 강조해도 지금은 평형의 타이밍과 평형의 이러한 메커니즘에 대해서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진으로 평형 포인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다이빙을 한 후에 물을 이렇게 뒤로 보내고 그 다음 2번 동작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아무래도 스트림 라인을 유지해야 되고요. 2번 스트림 라인 유지 후 3번 손바닥을 바깥쪽으로 하여 물을 어떻게 하죠? 캐치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4번 양팔을 세워서 90도로 세워서 간결하게 팔을 젓습니다. 그 다음 6번 다리는 허벅지와 물을 바로 뒤로 찬 다음 스트림 자세를 취하는 거고요. 글처럼 다리 각도를 몸과 120도 해야 물의 저항을 가장 적게 받습니다. 그 다음 9번 동작에서는 팔 접기에 맞춰 얼굴을 최소한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많이 이야기했었죠. 평형 동작은 가속할 때는 저항이 적은 자세를 유지해야 하고요. 팔은 좌우로 벌리지 말고 앞팔을 세워서 몸의 앞에 있는 물을 대각선 뒤쪽으로 보내야 합니다. 다리도 좌우로 엄청 벌리는 게 아니라 정강이 안쪽으로 자신의 신체 뒤쪽으로 간결하게 차서 진행 방향으로서의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다리를 끌어당기는 동작에서 각도는 120도 가장 좋고요. 팔로 물을 아래쪽으로 밀어내는 동작을 하면 너무 위아래로 신체가 이동하기 때문에 많이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각선 뒤쪽으로 보내야만 합니다. 다음은 평형의 활용입니다. 여러분들이 평형을 어떻게 활용할까 라는 생각 한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아무래도 초급 수영을 수강하셨던 분들은 이거 수상구조 할 때 수상구조 절차에 접근법 중 머리 들고 평형이라는 용어를 한 번쯤 보았던 게 까마득히 혹은 어렴풋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처음 듣는 분들은 이렇게
수상 구조에 접근을 할 때 평형을 사용을 하는구나. 1번 사진처럼 지금 요구 조자를 바라보고 머리를 들고 평형하는 동작입니다. 이때 지금 이 부조자는 발 혹시 보셨나요? 네, 지금 발가락이 살짝 신체 방향이 아닌, 신체 중심 방향이 아닌 바깥쪽으로 벌어져 있죠. 네, 이것은 평형을 익히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물의 저항값을 높이기 위해서 발가락을 살짝 바깥쪽 방향으로 하고 정강이 안쪽과 허벅지 안쪽으로 최대한 물을 밀어주는 동작입니다. 자연스럽게 평형을 익히면 이렇게 수상구조 할 때도 사용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수상구조 절차의 접근법 중 머리 들고 평형 하는 동작에 대해서 한번 보여주었고요. 이렇게 평형 발차기는 요구 조절을 주시하면서 그리고 상체를 들고 발차기만으로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평형을 아마 익히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숙련도가 올라가게 된다면 참 편한 영법이구나. 참 효율적인 영법이구나. 왜냐면 자유형은 막 바바바바바바박 차야 되지만 평형 발차기는 쭉 차고 쉴 수가 있습니다. 한번 쭉 밀고 한 3초를 휴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합니다. 저는 25m를 평형 영법을 6, 7번만 해도 25m를 나아갈 정도로 한 번의 킥으로 2m까지도 쭉 나아갑니다. 그렇듯 굉장히 편한 영법입니다. 호흡 6번에 25m를 나아간다. 굉장히 메리트 있는 영법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휴식을 할 때 수영을 하면서 좀 쉬고 싶을 때 평형을 합니다. 그렇듯 굉장히 쉬운 영법이고 편한 영법입니다. 하지만 많은 연습이 요구한다는 거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렇듯 구조 상황에서도 활용도가 높은 평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평형을 꼭 익혀야 하고 평형이 중요하다는 부분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한번 제가 평형 접근법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네, 11주차 고급 수영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은 내용들을 다루기도 하고 처음 보는 내용도 많이 있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여러분들 나중에 꼭 기억을 하시고 다양한 구조법도 있고 뭐 스컬링에 대한 용어 나중에 수영장에서도 스컬링 연습을 해야겠다 혹은 뭐 로터리킥, 이병 그리고 뭐 헤더 평형을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뭐 트러젠이 왜 필요한지 이병이 왜 필요한지 이게 다 그 수상인명구조와 연관이 되어 있고 평형발차기 또한 이병 로터리킥이 좀 부족한 친구들은 평형발차기로도 물에 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초 중에 기초이고 여러분들이 자유형, 평형 이러한 동작들이 숙련이 돼야지 여러분들 몸을 일단 지킬 수 있고 나아가서 이 몸을 지키다 보면은 이제 타인을 지킬 수 있는 이러한 실력이 점차 이렇게 증가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 구조법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은 1학기 때 여러분들이 고급 수영을 해서 실기를 했고 그 다음 뭐 초급 수영도 수영장에서 했다면 충분히 다양한 구조법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익힐 수 있었지만 저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 때문에 저번 초급 수영 때 저희가 수영장을 못 갔었던 그러한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자유형 평형을 익히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점차 익히는 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영법에 대해서 알고 물과 친해질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네, 처음에 물 트라우마가 있었던 친구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저는 일단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점진적 그 방법으로 여러분들 킥판 많이 사용하고 풀브이 사용하면서 그리고 낮은 물에서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물이 깊게 되면 심리적으로 공포감을 많이 느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영하다가 물 한번 팍 먹게 되면은 막 무서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그랬고 저도 깊은 물에 대한 그러한
옛날에 어렸을 때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무서워하는 부분도 다 알았고, 그래서 좀 조금씩 진도를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빠르게 막 착착착착 뭐 수산구조, 인문구조까지 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들이 일단은 자유형, 평형, 영법에 대해서 좀 친해지고 저병에 대한 지식, 수산구조, 그리고 이병에 대한 그런 지식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다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자유형, 평형이 편해졌을 때 한번 저병도 해보고 뭐 배영도 쉽게 해보고, 그 다음에 한번 내가 로터리 킥도 한번 오늘 벽을 잡고 한번 차볼까, 그리고 뭐 저병도 약간 간결하게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다이나믹하게 하게 될 겁니다. 약간 나 수영 좀 배웠습니다 라는 약간 젊었을 때는 약간 그러한 것도 보여지기 때문에 저병도 한번 해보시고 생각보다 체력 소모가 크구나 라는 것도 한번 느껴보면 여러분들이 수영 영법에 대해서 이제 막연하게 어려운 것보다는 그래도 하면서 재미있다.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스쿠버 다이빙 같은 걸 하면은 산소 호흡이 보장된 상태에서 물 안에서 정말 편하게 플러터 킥을 하면서 내가 물을 즐기면서 경관을 자연 경관 그리고 물고기들을 보면서 이 행복하구나 라는 무중력 상태도 느껴보기를 저는 최종적으로 희망을 합니다. 11주차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